혹시 훈맹정음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훈민정음은 한글의 다른 이름이라는 건 아실 거고, 훈맹정음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한글 점자를 뜻합니다. 손끝으로 쉽게 읽을 수 있는 한글 점자가 있어서 시각장애인들도 책을 읽고 기록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점자가 아직 널리 쓰이지 않아서 불편을 겪는 시각장애인이 많이 계시답니다. 한글 점자의 날을 맞이해서 점자가 어떻게 탄생했고 점자 사용을 확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부산 점자 도서관의 박광문 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관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부산 점자 도서관장 박광문입니다. 네. 예, 우선 부산 점자 도서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어떤 곳인가요? 예, 부산 점자 도서관은 지난 1983년에 개관하여 부산 지역에 있는 유일한 장애인 도서관입니다. 활자 매체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시각장애인들의 대체 도서를 제공해주고 독서 생활과 그리고 문자 생활을 가능하게 해주는 장애인 도서관인데요. 대체 도서라고 하는 것은 손으로 점자를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점자 도서라든지 사람의 음성으로 녹음되어져 있는 음성 도서라든지 파일의 형태로 만들어진 전자 도서 이러한 것들을 대체 도서라고 하는데요. 우리 도서관에서는 이러한 대체 도서들을 만들고 시각장애인들에게 무료로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서관의 기본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우리 도서관에서는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여가 선용 기회를 제공해 주어 시각장애인들도 이 문화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장애인 도서관입니다. 예. 근데 오늘이 한글 점자의 날이면서 제96회 점자 기념일이라 하더라고요. 이 한글 점자는 어떻게 탄생하게 된 겁니까? 예, 흰지팡이와 더불어 점자는 시각장애인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도구이고요. 예. 재활에 꼭 필요한 그런 도구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자는 1926년 일제강점기 시절에 송암 박두성 선생께서 수년간의 연구 끝에 한글 점자를 장안하게 되셨는데요. 송암 선생은 조선 사람이 어찌 일본 점자를 사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일제강점기 시절에 숨어서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점자를 만드셨는데 송암 선생께서는 이러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유능한 목수는 상한 나무를 탓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서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 특히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에게도 교육권 기회를 확보하고 점자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점자를 장안하게 되신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보통 우리가 이제 우리말글 하면 이제 주시경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많이들 기억을 하시는데 송암 박두성 선생님 1926년 야 그때는 다 뭐 일본어를 쓴다 창씨 개명을 한다 그래서 그랬는데 그 삼엄한 일본의 감시를 뚫고 한글 점자를 만드셨습니다. 이 점자 기념일의 의미도 좀 짚어주시죠. 예, 전국에 있는 시각장애인 도서관이나 시각장애인 단체들은 점자가 창안된 날인 11월 4일 바로 오늘입니다. 점자 기념일을 정하고 매년 점자의 날을 기념하고 있는데요. 송암 박두성 선생과 점자 발전에 공헌하신 분들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이 날을 이제 기념하고 있고요. 또한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보장하고 점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11월 4일이 들어가 있는 주간, 그 일주일을 한글 점자 주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행사와 함께 점자에 대한 홍보 활동도 함께 펼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한글은 정말 쉽게 배울 수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한글 점자도 다른 나라 점자에 비해서 쉽게 배울 수 있습니까? 예, 한글 점자는 모두 6개의 점이 한 칸 안에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요. 6개의 점을 조합하게 되면 모두 63개의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이 경우의 수에 각각 자음과 모음을 배당하여 글자를 만들고요. 나머지는 많이 사용되는 글자를 약자나 약으로 정해놓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기억은 4점, 니은은 1, 4점, 모음 아의 경우에는 1, 2, 6점 이러한
식으로 점자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한 글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2칸 내지 많게는 4칸, 5칸까지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를 쓰거나 읽을 때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보완하기 위해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이 사용되는 글자나 단어들에 대해서 약자를 만들어 놓고 미리 정해놓은 약자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듣기로는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한 점자가 제대로 쓰이질 않고 있다. 편의점을 이용하려고 해도 점자가 제대로 표기된 물건이 거의 없다라고 하던데 실태가 어떻습니까? 예,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생필품을 구매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상품들이 점자 표기가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물론 그 일부 상품들에 대해서는 점자 표기가 잘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뚜기 컵라면이라든지 테라 맥주 뭐 이런 경우에는 점자 표기가 잘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극히 일부분에 해당되고요. 대부분은 점자 표기가 잘 되어 있지 않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캔 음료와 캔 맥주의 경우에 점자 표기가 되어 있긴 있지만 단지 음료 또는 맥주라고만 되어 있어서 상표가 이 맥주가 뭐 카스 맥주인지 뭐 어떤 맥주인지 구체적인 정보가 없는 점들이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가 이제 알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고 보면 또 요즘 가게들이 키오스크 기계를 많이 쓰는데 이것도 이용하시기 힘드시겠네요. 예, 맞습니다. 키오스크에도 점자 표기가 되어 있으면 좋을 텐데 아직 그렇지 못합니다. 만일 이 점자 표기가 조금 어렵다면 음성인식 기술 서비스라도 제공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시각장애인이 원하는 메뉴를 말로써 표현하면 그 말을 키오스크가 음성인식해서 결과물을 음성으로 또 알려주는 기능이 추가가 되면 시각장애인들도 키오스크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요. 줄여서 UD라고도 하는데 이 유니버셜 디자인은 보편적 설계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와 성별, 국적이나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라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품 환경을 이제 계획하고 설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그 보편적 설계가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에 적용이 되어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도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는 그 지침이나 이런 항목들은 다 있는데 그거를 뭐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데 오늘 만약에 혹시라도 제품 만드시는 분들이 이 방송을 듣는다면 이런 유니버셜 디자인, UD의 그 원칙에 근거해서 뭐 점자 표기를 한다던가 물건을 만든다던가 이런 것들 별것 아닌 아이디어가 하나만 첨부돼도 많은 사람들이 좀 편안하게 쓸 수 있다는 사실. 세상이 좀 빠르게 변하는 만큼 시각장애인들 좀 불편 없이 살 수 있도록 좀 대책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첨단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 중에 약자인 장애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리고 또 뒤처지지 않도록 우리 사회의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한 20년 정도 전만 하더라도 엘리베이터에 점자 표기가 되어 있는 엘리베이터는 거의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 엘리베이터를 타시면 거의 모든 엘리베이터에 점자 표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음성 안내까지 해주는 엘리베이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장애인 편의 증진법이라고 하는 법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장애인 편의 증진법이 우리 사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접목이 되면 좋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한글과 동시에 점자가 병기되도록 하는 그런 정책이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 의식이 먼저 이루어지고 정책이 뒤따르는 경우가 많지만 네네. 또 때로는 또 정책이 먼저 되면 우리 사회의 의식이 또 후행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이러한 부분이 좀 접근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마지막으로 우리 부산 시민들께 한 말씀 남겨주십시오. 예, 우리나라는 약 한 5% 정도 인구의 5% 정도인 260만 명의 장애인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장애 발생 원인을 크게 선천적 원인과 후천적 원인으로 봤을 때 네네. 후천적 장애 발생의 원인이 88%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즉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인은 10명 중 1명에 지나지 않고요. 나머지 9명은 생활을 하면서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을 하면서 장애인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하는데 네. 이것은 사회 환경적인 구조적인 시스템의 문제이다라고 보는 관점이 많습니다. 교통사고라든지 산업재해, 환경오염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장애인이 되는 비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이것은 그 장애의 이렇게 원인이 그렇기 때문에 해결하는 네. 과제 또한 개인이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해결해야 되는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누구라도 장애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이고 우리 가족의 이야기,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의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좀 더 좋게 바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부산 점자도서관 박광문 관장이었습니다.